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과서, 비상 교과서 3학년 1학기. 자, 벌써 대단원 2단원이네요. 그 첫 번째 시간. 어머니는 그릇이라 쓰고 읽으신다. 원래는 그릇이라 해야 되는데 그릇이라고 썼네요. 왜 이렇게 할 때일까? 그 제목을 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의 종류는 수필이죠? 신변잡기적인 글 수필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자, 우리 이제 40쪽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두 눈 크게 뜨고 펜 들고 선생님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수업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가문단부터 보시도록 하죠. 가문단에 나와 있는 것은 어머니의 그릇이라는 정일근 시인의 시입니다. 이 시를 왜 이 수필에 처음에 넣어놨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어머니는 그릇이라 쓰고 읽으신다. 이 그릇이라는 말은 뭐죠? 그릇의 방언이죠. 그릇이 아니라 그릇이 바른 말이지만 어머니에게 그릇은 그릇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차이죠. 언어 사용의 차이. 물을 담아 오신 어머니의 그릇을 앞에 두고 그릇 중얼거려 보면 그릇에 담긴 물이 편안한 수평을 찾고 어머니의 그릇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자,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이 그릇이라는 말을 잘 한번 의미를 되새겨 보면 결국 그릇에 담긴 물, 평안한 수평을 찾고 어머니의 그릇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즉 그릇이라는 말은, 이 그릇이라는 말은 어머니의 따뜻함이 담겨있다. 어머니의 따뜻함이 담겨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정겹다라는 거죠, 결국.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 배웠지만 어머니는 인생을 통해 그릇이라 배웠다. 그러니까 나는 학교에서 학습을 통해서 익힌 말이지만 어머니는 삶을 통해서 익힌 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머니의 그릇이 내가 배운 그릇보다 더 삶을 담아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담는 한 그릇 물과 어머니가 담는 한 그릇 물은 다르다. 왜요? 어머니의 말에는 뭐가 담겨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에는 삶이 담겨있기 때문에. 삶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말 하나가 살아남아 빛나기 위해서는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진정한 말의 가치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말 속에 뭐가 담겨야 된다? 삶의 모습이 담겨야 된다. 말 속에 삶의 모습이 담겨야 한다. 이 소리 하는 거죠.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고 나는 사전을 통해 쉽게 말을 잘했다. 나하고 지금 어머니하고 계속해서 대조하고 있죠. 나보다 어머니의 말이 더 삶의 의미가 담겨있고 깊이가 있다라는 소리죠. 무릇 시인이라면 하찮은 것들의 이름이라도 뜨겁게 살아있도록 불러주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어머니의 말처럼 시인이라면 어머니의 말처럼 그 말 속에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나는 뭐라고 써놨죠? 두툼한 개정판 국어사전을 자랑처럼 옆에 두고 서정시를 쓰는 내가 부끄러워진다. 뭐예요? 삶에 대한 반성이죠. 삶에 대한 반성. 내가 말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말, 사랑이 담기지 않은 말로 쉽게 시를 써온 것을 반성하고 있다는 것. 어머니가 사용하는 말이 더욱더 나보다 깊이가 있고 시적 화자보다 깊이가 있고 삶의 모습이 담겨 있으며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말이다. 결국 이 소리라는 거죠. 자, 그럼 왜 이 시를 여기서 넣었는가 한번 봅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죠. 자, 41쪽 꼭대기에 가보면요, 이 시 처음 부분의 소주제. 자, 결국 이 글 처음 부분에 나온 이 시는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이야기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련이 있겠죠. 그것은 뭡니까? 일관성이라는 겁니다. 일관성. 글을 쓸 때 원리 중에 일관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글의 흐름이 일관되게 주제를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관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할 이야기와 관련이 있겠죠. 자, 처음 부분의 소주제를 보시도록 하죠. 시적 화자의 어머니가 사용하는 지역 방언에 담긴 삶의 자세와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릇과 그릇의 의미. 시적 화자의 어머니의 삶의 모습과 정서가 담긴 지역 방언이죠. 그릇이겠죠. 삶을 통해 만들어진 말이 아니며 사랑도 담기지 않은 표준어 그릇이죠. 글쓴이가 시를 인용한 의도 이거 중요하겠죠? 자, 시 어머니의 그릇이라는 지역 방언에 시적 화자의 어머니의 삶과 정서가 담겨 있음을 전하고 어머니가 사용하는 지역 방언이 지닌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십시오. 시적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태도, 삶과 사랑에 담긴 말, 결국 이것의 가치, 지역 방언의 가치와 의미를 밝히고 사랑이 담기지 않은 말로 쉽게 시를 써왔던 태도를 반성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중간 부분으로 가봅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하겠죠? 우리 한국어에는 지역과 세대 그리고 계층에 따라 고유하고 특색이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방언이겠죠. 사투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파리를 포리, 가까스로를 포도시, 마루를 마롱, 그만하자니까를 고만화장게, 그릇을 그럭으로 말씀하십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표준어를 강조해도 돌아서기 무섭게 입에 익은 말로 하시고 맙니다. 아따 되었어. 나넌 그런 말로 헐람은 그냥 간지러워서 그려. 근게 나 편하게 내 말로 내 말 하고 살란게. 선생님이요 사투리를 잘 못해요. 선생님 고향이 서울이다 보니까요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죠. 내 걱정들 하지 말고 니들이나 잘하고 살아잉. 아마 어머니 전생애가 녹아있는 말이라서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이겠지요. 자, 보세요. 어머니의 전생애가 녹아있는 말이다. 이게 뭡니까? 바로 지역방언의 가치예요. 바로 지역방언은 이런 말이다 이 소리죠. 어떤 가치가 있냐? 삶이 담겨있다 이 소리예요. 삶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가 쓰시는 지역어가 저에게는 더욱 정이 가고 포근한 느낌마저 듭니다. 이 시는 어머니의 그릇이라는 말과 시적 화자인 아들의 그릇이라는 말의 차이를 통해 삶의 자세의 다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언어 사용을 통해서 시적 화자와 어머니의 삶의 자세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하고 삶이 담겨있고 그렇다는 거죠. 물론 어머니가 쓰는 표현 그릇은 표준어가 아닌 지역어이지요. 아들은 그릇으로 발음되는 그릇을 앞에 두고 상념에 잠깁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흉내내어 그릇 중얼거려 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어머니의 그릇에 담긴 물은 편안한 수평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어머니의 그릇에 담긴 모든 것들은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한 온기를 품는다는 진실을 말이죠. 결국 보세요. 이 부분 또 나오죠. 편안한 수평을 유지하고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한 온기를 담고 있다라는 것. 결국 지역 방언을 통해 깨달은 점이에요. 시적 화자가 지역 방언을 통해 깨달은 점. 자, 수평을 유지하고 편안한 수평을 유지하고 사람이 체온처럼 따뜻한 온기를 품는다라는 것이 바로 지역방언에 담긴 의미 그리고 지역방언을 통해 깨달은 점이죠. 어머니가 사용하는 그릇이라는 말 속에는 어머니의 특유의 따뜻한 생의 채취가 묻어있기 때문이죠. 자, 어머니 특유의 따뜻한 생의 채취가 묻어있다. 이 소리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지역방언의 가치 2번입니다. 자, 뭐 어떤 가치가 있어요? 삶의 자세가 담겨있다. 삶의 자세가 담겨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역방언의 가치 1번 여기 나와 있죠? 삶이 담겨 있고, 요거 가치 1번. 그리고 삶의 자세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그릇과 그릇의 차이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사유를 합니다. 시적화자는 그릇이라는 말을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인생이라는 학습을 통해 그릇을 배운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냐, 아니면 삶을 통해 배웠냐라는 차이 때문에 그 말의 의미, 그리고 그 말에 갖는 뜻, 이런 것들이 다르다 이 소리죠. 우리는 항상 현실의 자욱한 티끌과 먼지와 때를 제거한 순수 이상적인 것들을 바람직한 모델로 삼으려 합니다. 말하자면 나 고유의 개인성보다는 표준을 강조하는 것이다. 표준을 강조한다는 거죠. 뭐가요? 현실의 자욱한 먼지와 티끌을 제거하고 순수 이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바람직한 것으로 모델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표준을 강조하는 태도다. 그릇에서는 나의 개별성이 삭제된 보편 개념만이 담겨 있습니다. 자, 보편 개념, 즉 이게 뭡니까? 표준어의 특징, 보편성만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릇에는 어머니 한평생 살아오며 사랑을 건넨 모든 것들이 제 고유의 빛깔과 색채를 빛내며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C, 자, 중간 소주제 볼까요? C, 어머니의 그릇에 담긴 지역방언의 가치와 삶의 자세. 그릇과 그릇의 차이. 그릇은 인생을 통해 배우는 지역방언으로 고유의 빛깔과 색채를 빛낸다. 학교 교과서를 배우는 표준어로 보편 개념이 담겨있지 않다. 이 그릇의 의미. 자, 그릇의 의미. 당연히 요게도 여기서는 가치 있게 보는 거죠. 자, 그릇과 그릇을 통해 본 어머니의 시적화자의 삶의 자세. 그릇에 담긴 어머니의 삶은 세상 사물에 대해 지니고 느낀 사랑과 애정이 듬뿍 담겨있는 말과 하나가 되는 삶이고, 그릇에 담긴 시적화자의 삶은 세상과 사물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지 않고 말과 하나가 되지 않은 무관심한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 볼게요. 그래요. 말 하나가 살아남아 빛나기 위해서는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말이 빛나기 위한 조건입니다. 빛나기 위한 조건. 어머니는 그릇이라는 말에 사랑을 듬뿍 담아 사용하는데, 시적화자인 나는 벌럭궁이가 되어 그저 학교에서 가르친 대로 그릇을 사용합니다. 이런 말 잘 기억해 두세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신중하지 못하고 경거망동하는 사람, 막 행동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전라도 방언이에요. 자, 마침내 시인은 시 쓰는 일 역시 사용하는 말, 사물에게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자, 사물에게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야 함을 깨달았다. 이것이 뭐예요? 시적화자가 깨달은 점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못했던 자신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시인이요, 어디 시 쓰는 일만 그러던가요? 세상의 모든 일과 관계가 다 그런 것임을 말하고 싶은 게지요. 사랑이 부족한 일과 사랑이 충만하지 못한 관계가 어디 지속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모든 일에도, 세상 모든 일, 그 세상 모든 일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을 담아 말하자 이 소리죠.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는데도 몸소 사랑을 줄 아는 어머니, 사랑합니다. 끝부분의 소주제. 사용하는 말과 사물에 뜨거운 뭐를 베풀어라? 사랑을 베푸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릇이라는 말을 통한 깨달음, 시적화자의 깨달은 말이 빛나기 위한 조건은 뭐다?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을 존재해야 되고, 시인이 갖추어야 할 자세는 말과 사물의 뜨거운 사랑을 베푸는 시를 써야 한다. 글쓴이의 깨달음, 세상의 모든 일과 관계 역시 사랑이 충만해야 지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랑이 담긴 말을 사용하자. 사랑이 담긴 말. 지역방언의 가치. 지역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이 녹아있으며 세상과 사물에 대한 사랑이 듬뿍 담겨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로 보는 거예요? 플러스로 보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43쪽 압축 파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징, 시 어머니의 그릇에 대한 해설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방언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역방언의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글쓴이의 실제 경험을 예로 들어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구성 부분 한번 읽으시고요. 글쓴이가 생각하는 지역방언의 가치, 말하는 이의 전 생애가 녹아있다. 여기다 쓸게요. 생애가 녹아있다. 삶이 녹아있다 이 소리죠. 말하는 이의 특유한 생애 채취가 묻어있고 더욱 정의가고 포근하다. 지역방언의 가치 플러스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역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삶이 녹아있고 세상과 사물에 대해서 느낀 사랑과 애정이 듬뿍 담겨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릇과 그릇의 차이 잘 기억해 둬야 되겠죠? 그릇은 자, 지역방언이다라는 거죠. 그릇은 표준어로서 그릇은 지역방언으로 인생을 통해 배우는 말이고 개별 지역으로서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담겨있다. 하지만 그릇은 학교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말이다. 개별성이 삭제된 보편 개념이 담겨있다는 것. 표준어의 특성 아까 배웠었죠? 그릇과 그릇을 통해 본 어머니와 시적화자의 삶의 자세. 어머니의 삶은 말과 하나가 되는 삶이다. 하지만 시적화자의 삶은 말과 하나가 되지 않은 무관심한 삶이다. 자, 어머니의 삶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릇이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말을 배우고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적화자의 삶은 말과 하나가 되지 않은 무관심한 삶이면서 그릇이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학교 교육을 통해 배운 말을 지식으로 사용한다. 지식으로만 사용한다는 거죠. 세상과 사물에 사랑을 담지 않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릇이라는 말을 통한 깨달음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과 관계없이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 정말 중요하죠?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운 부분들 다시 한번 복습하십시오. 다시 읽는데 채 5분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과 공부했던 거 생각하면서 5분 만에 복습을 하시고요. 5분에서 10분이면 복습 끝납니다. 그리고 압축 파일을 오마이노트 하십시오. 오늘 공부한 것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죠.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